단일화 공방도 가열됐습니다. 어제 TV 토론회 주요 장면 들어보시죠. 지금은 언제 누구와 단일화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슈가 너무 크게 되는 것은 저는 우리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가 된 다음에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누구와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라도 협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우리 당 후보가 뽑힌 다음이라야지 뽑히기 전에 뭐 단일화를 논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아마 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된 다음에 바로 늦지 않게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한덕수 후보가 나온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그 외에도 다른 후보도 반 이재명 전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누구와라도 단일화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단일화와 관련된 두 후보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단일화에 더 어떤 의지가 있느냐도 유권자들의 선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것 같은데 지금 두 후보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세모, 김문수 후보는 동그라미를 들었는데 안영환 의원님, 이 대목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은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일단 지난번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단일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들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단일화의 적임자다, 단일화를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당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겠죠. 네네. 그런데 약간의 그 온도차가 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단일화의 적임자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나섰죠. 한동훈 후보는 처음에는 이 경선 초기에는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당원들의 표심입니다. 이번 뭐 최종 이제 오늘과 내일 여론조사를 하는데 50대 50이죠. 당원 50 그리고 일반 당원 비당원과 뭐 무당 그 계층들의 50인데 그 비당원 그룹도 사실은 당원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요, 우리 통상적으로 여론조사라는 게 ARS로 돌릴 경우 응답률 5에서 10%, 5, 6% 전후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당원의 표심이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죠. 네네. 매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단일화를 원하는 당원들의 예. 마음에 응하기 위해서 네. 하지만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국민의힘당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씁쓸하다. 이브리그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 사람의 모습 자체가 네. 단일화가 본선이 돼버린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힘당의 그 쪼그라든 모습 자체가 한편은 아쉽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자 이런 질문도 오고 갔습니다. 한덕수 대행에게 후보직을 양보할 거냐라는 질문을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도 했는데요. 이 단일화에 더 적극적인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일종의 견제구다라고도 풀이됩니다. 들어보시죠. 후보님이 최종 후보가 되시면 그때 한덕수 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양보라는 거는 당원이 그렇게 애를 쓰고 국민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뽑아준 후보가 양보를 한다 그럴 때는 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명분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는지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네. 홍익표 대표님, 사실은 그 궁금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도 궁금하고 그 이후에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이제 출마를 한다면 누구로 단일화 할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보니까 두 분 다 단일화에는 나서겠다라고는 말씀하셨지만 내심 단일화를 해도 나로 단일화해야 된다. 약간 둘 다. 예,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까지 당연한 거군요. 예, 네. 드렸던 공이 있고 네. 그 노력이 있기 때문에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최종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단일화를 거치는데 자기가 승리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틀린 건 맞아요. 양보란 말은 안 맞죠. 경쟁 과정을 통해서 승자에게 단일화되는 거지, 흡수되는 거지. 그것을 뭐 아무런 절차적 과정 없이 양보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는 김문수 후보도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그 경선의 의지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그 국민의힘의 후보 선정 과정에서 변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네. 하나는 시간, 하나는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이런 것 같습니다. 시간과 단일화. 예, 왜 그러냐면 현재 구도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 안팎에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소 김문수 후보가 좀 앞서는 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후보에 비해서. 그런데 다만 주목할 것은 한동훈 후보가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갈수록 추세상으로는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 경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뒤집어질 거냐 이게 이제 변수인 거죠. 그렇군요. 예, 두 번째 변수는 이것은 다소 한동훈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합니다. 뭐냐면 지금 상당수 국민의힘 유권 지지자층에서는 이번 대선에 이재명 후보하고 경쟁에서 이기려면 빅텐트 또는 어쨌든 좀 더 이 연대하고 연합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에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이 후보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그런 니즈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까지만 해도 홍준표, 한동훈, 이강을 점친 사람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갑자기 일요일, 월요일 들어서면서 김문수 후보로 확 바뀌는데 그 바뀌는 배경에는 홍준표 후보가 되면 안 할 것 같다 단일화를 이런 이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로 힘이 몰아진 거였고 이번 역시도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안 할 것 같은 후보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후보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힘을 모아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세모를 들었는데 세모 성춘 부의장님, 예. 한 후보도 단일화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 아닌 거죠?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오 그래요? 네, 세모라는 답변을 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빅텐트에 대한 열망,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안 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로 이 2번으로 기호 2번을 받고 대통령 후보에 나가려면 후보 등록 전까지 단일화를 완성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는 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후보 등록 마감이 11일까지죠. 예, 11일까지. 근데 사실상 10일부터 11일까지니까 사실상 경선을 9일 전에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순출되는 3일부터 사실상 한 6일 정도의 기간 동안 단일화를 마무리한다? 저는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면은 아마도 문구 하나 갖고도 엄청 싸울 겁니다. 왜냐면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때도 이 당에 있는 후보는 어느 후보가 적합하느냐라는 문구를 원하거든요. 근데 방 밖에 있는 사람은 어느 후보가 경쟁력 있는 후보냐 이걸 원합니다. 저희가 드릴 때는 거기서 똑같아 거기 보이죠? 같은데 네. 누가 적합한 후보입니까? 누가 경쟁력 있는 후보입니까? 질문에 따라 응답이 달라요? 달라요. 좀 다르게 나오고 왜냐면은 아무래도 정당 소속에 있는 분들은 그치 우리 정당에 있는 사람이 정당에서 뽑힌 사람이 좀 적합하지라고 느끼는 것과 이 사이언스네요. 예, 이 여론 그래서 다 캠프도 알고 있는 겁니다. 다 돌려봤을 거고 우리는 이 문구가 중요하다. 그래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도 그때는 그냥 단일화할 시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예. 몇 달을 끌다가 막판에 결국 합의가 됐던 건데 지금은 6일 동안 이 문구 하나도 합의하기가 어려운 게 단일화인데 그걸 못 한다. 둘 다 모르면 되지 않습니까? 누가 적합하고 누가 더 경쟁력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당시에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후보를 할 때 박근혜 후보의 대항할 후보로 누가 적합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합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군요. 이번에도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가 봤을 때는 아마 본인이 된 이후에 10일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의 단일화 과정이 일단 입당해서 11일 이전에 하느냐 아니면은 이후에 후보 선출된 이후에 그 무소속 한 이후에 나중에 입당을 하느냐 이거 갖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된 다음에 단일화를 거친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긴다.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의 국고보조금을 200억도 쓸 수도 없고 그리고 본인의 돈으로 선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2번도 못 달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한동훈 후보가 그때 되면 현실적으로 눌러 앉히려고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면 사실상 저는 단일화는 국민의힘 후보로 2번 달고 나오는 후보 단일화는 전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세모로 든 것도 지금 내가 X라고 해버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지지를 하는 분들이 지지를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후보가 되든 김문수 후보가 되든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 안 한다고 이재명 후보를 찍을까요? 우리 당을 찍을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할 필요는 저는 계속 없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민주당 입장으로서 청기누설 아닙니까? 아니요. 뭐 누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면 저 개인적으로는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를 반대하는 세력에서 김문수 후보와 1차전을 치르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이기면
좋은 거고 지면은 2차전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 번 더 붙어라 이런 식으로 저는 친윤 쪽이 몰아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내부에서의 알력 다툼이지 누가 더 이길 것이냐 이건 진지한 그 본선에 대한 승리 예측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싸움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단일화 자체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입장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 안 할 것이다라는 전망. 성춘 부의장의 어떤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김관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단일화 자체가 시간제로 너무 촉박해요. 네, 그러시면 이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후보에서 경선에서 이긴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의지, 결심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 상당히 여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단일화를 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동훈 측에서는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연련은 있는데 지금 이 얘기할 단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거 자체는 사실은 결승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유리한 요소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동훈은 저럴까? 아마 저것도 전략적인 뭐가 있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본인은 지금 뭐 단일화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좀 있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뭐 유권자, 시청자는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사실 이제 김문수 후보는 뭐 단일화 무조건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더군다나 양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둘의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만 놓고 보면 한동훈 후보에게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어버리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것은 한동훈 후보에게는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벤트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영향이 어떻게 미치게 될지는 지금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저는 저걸 승부수를 보거든요.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를 꺾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친윤 뭐 세력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여기서 이기기만 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기고 나서 단일화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느냐 그 여부는 이제 그 다음에 생각도 사실은 늦지 않아요. 시간이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김문수 후보를 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은 목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의 변수.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언급한 하나의 변수가 그거였잖아요. 이 시간 안에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 기세가 어디까지 갈지. 김문수 후보를 꺾을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다. 두 분 전망이 좀 같은데 이 2차 컷오프 득표율 점수가 지금 비공개잖아요. 네. 등수도 안 알려주고 네. 순위도 안 알려주고 제가 어제 계속 당내 선관위원한테 그러지만 말고 나한테만 얘기해줘 했는데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모르고요. 뭐 일부 언론에서는 한 자릿수, 그러니까 10% 미만이란 이야기만 1등과 2등과의 차이가 근소하다? 그런 언론 보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일화 이야기하는데 단일화를 하려면은 단일화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얻은 표, 그러니까 단일화가 된 후보가 본인의 지지표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지지표 플러스 알파가 되려면은 본인과 굉장히 노선의 차이가 있는 후보와 단일화 돼야만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JP, 확장을 하려면 그렇죠. TJ와 JP와 TJ, 박태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캐릭터, 정치적 이념과 전혀 반대편이라든지 차별화가 되는 후보와 단일화해야지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단일화 시켰을 때 상대 후보 단일화된 그러니까 이제 따라온 후보의 지지자들의 70% 이상이 따라와야만이 단일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대 50이면 효과 없는 거에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된 후보와 그러니까 지금 저 두 후보 가운데서 단일화가 된다는 전제하에서라면 한동훈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가 효과는 더 크겠지요. 그러나 이제 단일화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단일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은 한동훈 후보가 더 어렵겠죠. 단일화 과정이. 그래서 그 전략적 판단을 유권자들이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으로 가느냐 단일화 가능성 자체가 큰 조합으로 가느냐 그렇죠.
그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덕수 단일화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 이제 뭐 내일 뭐 후보도 한다고 그러니까요. 한덕수 후보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한덕수 후보의 스탠스가 탈윤석열을 세게 하면 할수록 저는 득표력이 높아진다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네, 그런데 이제 과연 친윤 그룹이 그것을 어떻게 이제 지지하는 그룹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본인의 스탠스가 무소속 후보라도 난 감수하겠다. 2번 필요 없다. 아까 성치훈 부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돈 조직 이거 난 포기하겠다. 내 이미지로 가겠다. 이미지는 뭐냐? 탈정치다. 반정치다. 사실 그 여론 국민들은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을 싫어해요. 미국도 워싱턴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현상이 일어난 거고 힐러리하고 트럼프가 있을 때 힐러리가 다 이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류 언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긴 것은 정치인을 싫어하기 때문에 워싱턴을 싫어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의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의 생존 전략은 탈정치 반정치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스탠스가 그리고 이재명도 싫다 윤석열도 싫다는 그 그룹을 잡아오는 것이 선거 전략의 기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을 좋은 사람만 윤석열은 괜찮다는 사람만 가지고는 투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분명히 중도 세력에 이재명 얼굴 보기도 싫고 윤석열 얼굴 보기도 싫다. TV에서 제발 두 사람 사라져라라는 부류들이 이게 중도층입니다. 본인 소개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저는 뭐 항상 중립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표를 얻기 위한 스탠스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단일화 전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겠죠. 오늘 가만 보니까 오늘 출연하신 네 분은 유독 약간 이 전략가 느낌들이 좀 다 있어요. 홍익표 대표도 그러고 성춘 부장 안녕하는 김광삼 여사 전략가 느낌이 있습니다.